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류정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알아차림과 지금 여기에 깨어있기 어떻게 연습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행복이다, 행복을 여는 열쇠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복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알아차림을 하고 지금 여기에 깨어있을 때 그 행복의 비밀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명상을 또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자, 화면을 보시면 호흡은 마음, 마음도 호흡. 좀 아리송하죠. 자, 아리송하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요. 오늘은 호흡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호흡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호흡은 생명 현상이다.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숨 안 쉬면 죽는다. 뭐 이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더 확장해서 호흡은 삶의 질과 삶의 조절과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좀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호흡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마음이 동요가 심하게 되면 호흡은 거칠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호흡은 고요해진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알아차림하지 못했을 때는 못 느끼지만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시청자분들과 방청객분들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혼란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호흡은 고요해진다. 이것을 알아차림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내용에서는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 몸과 마음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우울 현상이 심하다, 우울증이다, 혹은 강박이다, 불안장애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그리고 뭐 저나 여기 오신 분들이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호흡과 몸과 마음이 만약에 삼위일체라면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흡을 통해서. 자,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메시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호흡 수련을 통해서 혹은 호흡 훈련을 통해서 심신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호흡의 방법, 호흡의 상태에 따라서 신체의 생리적인 상태가 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몸에는 그 신경계가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좀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교감과 부교감인데 제가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감 선생님이 나서면, 설치면 시끄러워지고 긴장이 돼요. 그런데 부교감 선생님이 나서면 조용해지고 이완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겠죠. 자, 그런데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이 두 개가 우리 몸에서 심리적인 상태나 신체의 상태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 빠른 호흡, 급한 호흡을 할 때는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호흡이 천천히 하거나 편안한 호흡을 할 때는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호흡을 천천히 함으로 해서 편안한 부교감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자, 그렇다면 이 호흡 현상의 이 과학적인 어떤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호흡은요, 우리 뇌에서 뇌관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광범위한 그 뇌의 영역인데요. 뇌관은 이제 말 그대로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호흡 현상은 뇌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뇌관의 영역은요, 간내라든지 연수라든지 순내라든지 우리 뇌의 광범위한 부분의 그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뇌관은 계통 발생학적으로 우리 뇌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파충류의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충류의 뇌, 포유류 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생명 현상을 다루는 파충류의 뇌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뇌관은 생명의 줄기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의식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뇌관의 호흡 현상을 통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호흡이 진행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뇌관 호흡은 우리가 보통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죠. 자, 무의식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내 마음 나도 몰라. 또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예, 이러한 것이 뭐 쉽게 말해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뭐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이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요. 원시 시대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저장되어진 그 의식, 집단 무의식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실제적으로 바로 그러한 어떤 양상의 무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든 정보들이나 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명상 뭐 안 해도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명상은 무의식의 상태를 조절하고 무의식의 상태를 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100번 제가 말로 해봤자 알 수가 없고 직접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이 호흡 명상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정말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제가 소개할 호흡 명상은요. 이거는 뭐 좀 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뭐 미국이죠. 미국의 하버드 의대의 심장내과 의사인 허버트 벤슨 교수의 명상법입니다. 이 이름은 이완 반응법이라고 하는데요. 허버트 벤슨 박사는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그 치료를 약물과 수술로도 진행하지만은 이러한 이완 반응법과 같은 명상법으로서 또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완 반응법은 치유를 위한 과학적 명상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완 반응법 명상을 자주 하시게 되면요. 고혈압이라든지 심장관계 계통, 심혈관의 계통의 병들이 상당히 예후가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영역에서의 질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관계된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MBS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한 카바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치유 명상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바로 잔 카바친의 MBSR과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의 이완 반응법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미국 사회에서 치유 명상으로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랑만 자꾸 할 게 아니죠.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그 효과를 이렇게 느껴보겠는데요. 자, 방법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은 첫째 이제 호흡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의도적 호흡과 그리고 자연 호흡의 상태가 있습니다. 의도적 호흡은 뭡니까? 자, 내가 의도해서 숨을 깊이 마신다, 또 편안하게 내쉰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자연 호흡은 그저 내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호흡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완 반응은요, 의도적 호흡과 자연 호흡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신념 체계에 맞는 어떠한 구절이나 단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신념 체계라는 것은 종교라든지 그리고 삶이라든지 혹은 어떤 의미는 없지만 뭔가 파동을 일으키는 우리가 만트라. 자, 그럼 이제 종교적인 것은 뭘까요? 불자인 경우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때 쓰는 어떤 그런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삶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러한 어떤 내 삶에 관계되고 필요한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만트라는 불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옴마니 밤메 훔, 옴, 훔, 람. 자, 그래서 자세는 편안한 자세. 그리고 눈을 감으면 좋고요. 그리고 깊이 숨을 내쉬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아까 신념 체계에 맞는 구절이나 단어들을 선정을 했죠. 그것을 소리내어서 하거나 혹은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명상도 사람의 일이라 우리가 전 시간에 쭉 했던 제일 문제였던 것이 뭐였습니까? 잡념이죠. 자, 잡념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잡념이 사실 들어온다고 문제가 아니라 잡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잡념 알아차림을 통해서 단박에 잡념을 끊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잡념이 들어올 때는 잡념을 알아차림해서 끊고 다시 명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련 시간은 뭐 질문을 하는데요. 뭐 어떤 수련 시간이든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효과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제일 적절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계통의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불안이나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도요, 누워서 이 명상을 하면은 단박에 꿀잠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꼭 한번 이걸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반응입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자, 몸에 불필요한 긴장이나 힘은 편안하게 빼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신념 체계의 어떤 그 구절은 삶에 관한 걸로 나는 편안하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편안해지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요, 숨을 마시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마시면서 나는이라고 하는데요. 숨을 마시면은 마실 상태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마실 때는 나는 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하시고요. 내쉴 때 편안하다, 작은 소리를 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암송하는 형태로 편안하다를 해보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깊이 마시면서 나는 편안하게 내쉬면서 편안하다. 숨을 깊이 마시면서 나는 내쉬면서 편안하다. 계속 해봅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계속 유지해 봅니다. 숨을 깊이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다. 자, 눈을 떠봅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편안해진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아주 명상을 잘 하신 겁니다. 어렵지도 않죠. 자, 그래서 허버트 벤슨 박사의 치유 명상인 이완 반응 명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 다음 호흡 명상은요,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수식관은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호흡을 세만다, 호흡을 헤아린다는 명상법인데요. 근데 이 수식관 명상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부처님 회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붓다의 제자 중에서 주리반특가 존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행과 공부의 방법은요, 스승의 말을 귀로 직접 듣고, 그리고 암송해서, 기억을 해서 암송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책이라든지 무슨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주리반특가 존자는 기억력이 엄청 나빴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리고 같이 출가했던 형도 있었는데요. 형조차도 야, 너는 내 형제 아니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주리반특가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신 붓다께서 주리반특가에게 중요한 수행 방법, 명상법을 하나 알려주죠. 바로 이게 수식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수식관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기억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에 관한 문제는 또 있죠. 치매죠. 지금 치매는요, 조기 치매가 지금 자주 일어나고요. 치매 환자는 지금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산업으로서 지금 이것을 치매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닥쳐서 하면은 다 소용없죠. 그래서 이 수식관을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효과에 맞춰서 해보시면은 정신 건강에 대단히 도움됩니다. 또 그리고 불면증이라든지 불안할 때라든지 긴장될 때라든지 혹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 수식관을 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벤슨 박사의 이완 반응도 그렇고 지금 수식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관 호흡을 지금 해보면서 어떤 명상법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관 명상도 어렵진 않습니다. 들숨, 날숨의 상태를 알아차림하고 헤아리면 되는데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숨을 깊이 마시면서 내쉴 때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합니다. 또 다음 두 번째 숨을 깊이 마시면서 내쉬면서 둘 이렇게 합니다. 또 숨을 마시면서 내쉬면서 셋. 자,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셈하는 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10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10부터는 숨을 마시면서 내쉬면서는 역순으로 내려갑니다. 전 그럼 뭡니까? 9이죠. 그럼 숨 마셨다 내쉬면서 9. 또 숨 마시고 내쉬면서 8. 이렇게 해서 하나까지 내려갑니다. 요게 수식관 호흡 명상의 한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상을 하실 때는요. 자, 그럼 오늘 내가 몇 패턴을 할까? 3패턴을 할까? 5패턴을 할까? 이렇게 정하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사람의 일이라 잡념이 일어나서 몇 번까지 했더라. 그리고 아득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나 그리고 막 복잡한 일이 많을수록 기억력이 감퇴, 해마가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서 기억력 감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만두느냐?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일단 호흡의 숫자를 놓쳤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잘해야 되겠다. 긴장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해봅니다. 자, 수식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몸을 긴장을 푸시고요. 몸의 힘을 쭉 빼봅니다. 그리고 호흡의 상태를 알아차림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 아랫배 숨을 깊이 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깊이 마시고 둘. 깊이 마시고 셋. 10까지 계속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한 패턴이 끝났습니다. 다시 숨을 깊이 마시면서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눈을 떠 보십시오. 설마 놓치신 분은 없으셨죠? 자, 이런 방법으로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한 3패턴 정도만 하면 마음의 평정과 머리가 또렷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 명상,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호흡 관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찰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위파사나라고도 합니다. 자, 위파사나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방법은 위파사나 중에서도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기의 기법입니다. 자, 즉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자연호흡 상태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몸에서? 코와 콧구멍에서는 숨이 들어가고 나옴에 의해서 감각이 일어나죠.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해봤죠. 그리고 몸이 움직이게 되죠. 운동 감각이 또 일어나죠. 가슴이든 배든 일어나는데 지금 아나파나사티의 호흡 관찰은요. 바로 호흡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림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일어나는 감각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감각도 항상 시간은 뭡니까? 현재 지금이죠. 호흡도 과거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없죠. 호흡도 지금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것이 따로 딱히 철학적으로나 뭐 어려운 어떤 그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고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따로의 산에서나 특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연꽃이 어디에서 핍니까? 맑은 물에서 핍니까? 아니죠. 더러운 진흙에서. 바로 우리가 불가에서도 연꽃을 중요하게 상징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명상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 관찰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는 그대로 편안하게 하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몸에 긴장과 힘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자,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호흡의 감각이 내 몸 어디에서 강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 호흡에 초점을 맞추시고 들숨, 날숨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에 알아차림 해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갈 때 코나 콧구멍이든 가슴이든 혹은 아랫배이든 감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곳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들숨 때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림하시고 날숨 때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림해 봅니다. 호흡 관찰 명상은 자연스레 일어나는 호흡 현상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고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림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어떠셨습니까?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리고 또렷이 깨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서 우리가 호흡 관찰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존재 훈련하는 것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교차하는 지금 여기의 상태가 바로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괴롭다는 것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있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에 전전긍긍할 때, 현재가 사라질 때 우리의 고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존재 훈련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우리가 철학적인 어떤 명제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들 포기를 하죠. 너무 어려워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봐도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낼 수 있는
명쾌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명상에 의해서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명상법은요, 호흡을 관찰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숨 쉬는 자는 누구인가?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뭐하지 않습니까? 숨 쉬는 자가 누구라니, 나지. 무슨 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숨이 내 건지 아닌지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자연스럽게 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태를 그저 관찰, 지켜만 보면 됩니다.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숨이 들락날락 이렇게 숨 쉬는 게 뭘까? 에서 물음에서부터 자, 그럼 이 숨 쉬는 게 이게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다. 자, 이건 뭡니까?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지대로 될 때 내 것이에요. 근데 숨을 감아보면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럼 이거 뭐지? 그럼 이 숨 쉬는 것 또 따로 누군가 있나? 이렇게 이제 의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숨 쉬는 자 누구인가? 이 먹고. 우리가 화두선, 참선에서 이런 방법과 유사하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호흡을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상태에서 자, 이 호흡이 뭐냐? 지금 들숨, 날숨이 도대체 뭐냐?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지켜봅니다. 자, 이 숨은 과연 내 것인가? 라는 의문도 던져봅니다. 어떠한 통찰이 생기셨으면 지금 숨 쉬는 자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지금 숨 쉬는 자 누구인가? 지금 숨 쉬는 자 누구인가? 자,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고 스스로만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한 번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지속적으로 틈날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을 날 잡아놓고 장소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탈 때 버스에서나 아니면 누워있으나 앉아서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행가에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라도 이러한 어떤 명상적 태도를 견지하면 분명히 행복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흡을 통해서 행복은
여는 열쇠, 호흡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